제5편 도사 윤세평. 윤세평은 한양에 살던 사람으로 90살이 넘게 살았다. 그는 젊은 시절 활쏘기를 좋아하였는데 명나라 수도로 향하는 사신단에 무관으로 간 일이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도인을 만나 도가 경전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도를 닦게 되었다. 이소광이 그의 생애를 기록하였다. 전우치는 1550년경 송도에 살던 술사인데 평생 신광후와 가까이 지냈다. 어느 날 신광한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광한의 다른 지인들도 와 있었는데 광한이 전우치에게 친구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줄 것을 청하였다. 잠시 후 손님들에게 밥을 내왔는데 우치가 밥을 먹다가 뜰을 향하여 밥을 내뱉으니 밥알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나풀나풀 날아가는 것이었다. 차천로라는 사람이 그의 부친이 겪은 바를 기록에 남겼는데 어느 날은 전우치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는 두공부 시집, 즉 두보의 시집이라는 책을 청하였고 빌려주었다고 한다. 차식이 말하되 참으로 모를 일이로다. 그가 정말로 죽어서 귀신이 받아간 것인지 책을 빌려준 연후에나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고 하더군. 국조인물지에 전하기를 전우치는 방외지술과 환술에 능하여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하고는 했다. 그는 이러한 죄로 황해도 신천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죽었고 현감이 명하여 그를 매장하였다. 후에 친척들이 이장하려고 무덤을 팠으나 관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이야기와 임방의 이야기에 나오는 전우치의 죽음은 일치하지 않는다. 역자는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 사람이 짐승이나 벌레 등으로 변신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나 도교에서도 간혹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윤세평은 중종 때의 무관으로 재상까지 지내었다. 젊은 시절 사신단에 동참하여 북경으로 가던 중 한 이인을 만나 도수를 배웠다. 집에 돌아와서는 늘 별채에서 지내며 다른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그의 처자식도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가 비밀리에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겨울철이면 쇠조각을 양 겨드랑이에 끼웠는데 자주 바꾸었다고 한다. 겨드랑이에서 꺼낸 쇠조각은 벌겋게 달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조선에 있었는데 한양에서 도술 솜씨를 뽐내고는 했다. 솜씨가 어찌나 교묘한지 남의 집 주인으로 둔갑하고는 안채에 들어가 그 집 부인들과 정분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전우치를 크게 두려워하며 싫어하였다고 한다. 윤세평이 이를 수차례 전해 듣고는 전우치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전우치 또한 이를 전해 듣고 윤세평을 피해 다녔다고 한다. 그가 자주 말하기를 나는 술사에 불과하지만 윤세평은 진인이로다. 어느 날 전우치가 자신의 부인에게 오후에 윤세평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알려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모습으로 둔갑할 것일세.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집에 없다고만 말해주구려. 그러고는 풍뎅이로 변하더니 마당에 뒤집어둔 장독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저녁이 되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처자가 전우치의 집에 나타나서는 부인에게 전우치가 집에 있는지 물었다. 부인이 답하되 방금 나가셨어요. 여인이 웃으며 말하되 도사님과 저는 오랫동안 특별한 친분을 나눈 사이인데
오늘 도사님을 뵐 약속을 했답니다. 부디 제가 왔었다고 전해주시와요. 전우치의 부인은 예쁜 여자가 찾아와서 남편과 친한 티를 내며 그를 찾자 격분하여 말했다. 이 육실월 잡놈이 내게 이런 반구도 없이 첩을 들인 게 틀림없구나. 내게 했던 말도 모두 거짓부렁이 되었다. 그리고는 화를 씩씩 내며 달려나가 몽둥이로 장독을 냅다 휘갈겼다. 장독이 부서지자 그 밑에 있던 풍뎅이가 드러났고 찾아온 여인은 갑자기 벌로 변하여 날아가서는 풍뎅이를 쏘았다. 독침을 맞은 전우치는 원래대로 돌아오더니 죽어버렸고 벌은 날아가 버렸다. 윤세평은 여느 때처럼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전라도에 사는 누이가 지금 죽었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서 장례 준비를 시키며 말했다. 누이네 집이 가난하니 내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야. 그는 편지를 써서 봉한 후 시종에게 말했다. 문 밖에 나가면 흑립을 쓰고 군복을 입은 자가 있을 것인즉 그를 안으로 불러라. 거기서 호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를 안으로 불러서 보니 곤륜노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윤세평에게 절을 하였다. 윤세평이 이르되 내 누이가 방금 전라도의 어느 지방에서 죽었다. 이 편지를 받아 즉시 그리로 가라. 오늘 밤까지 답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한 일이니 내가 명한 대로 시간에 맞게 가져오지 않으면 너를 처벌하겠노라. 그가 답하되 시간에 맞춰 오겠습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윤세평은 그에게 편지와 보따리를 주었는데 그는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는 어둠이 채 내리기 전에 답장을 갖고 돌아왔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대의 누이가 금일 모시에 죽었는데 온 가족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소. 마침 그때 그대가 보낸 편지와 물품을 받았는데 마침 딱 필요한 것이었어서 모두가 감탄하였소. 답장을 가져온 사내는 이내 밖으로 나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초상집은 한양에서 열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으니 불과 2-3 시간 만에 왕복한 것이다.